미나, 엄마가 몸도 안 좋고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을 왔어. 잠깐이라도 자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당황스러워요.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유경이도 일정이 많아서요. 엄마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면 엄마는 어디에 기대야 하니? 내가 자랑스러워서 참고 기다렸는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서로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리 말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 내 말도 맞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며느리한테 듣는 게 맞니? 미나, 너는 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니?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엄마가 우리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알겠다. 내가 너한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 엄마가 괜히 너희를 찾아왔나 보다. 잘 살아라, 미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잣집으로 장가가더니 엄마 버린 아들을 참교육하는 엄마의 사연 소개합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처럼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와 어머니가 귀찮은 아들 부부가 갈등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연을 들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순천의 한 오래된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온종일 고된 노동에 지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항상 아들 정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지만 순자 씨는 정민만큼은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정민이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비가 밀려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순자 씨는 단골 손님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아들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공부에 소질이 있던 정민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진학하며 어머니의 자랑이 되었고 순자 씨는 힘든 하루를 마치고도 아들의 성적표를 보며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민이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순자 씨는 흥분된 마음으로 아들의 졸업식을 찾았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치마 정장을 꺼내 입고 시장에서 사온 꽃다발을 들고 행사장에 들어섰던 그녀는 캡모자와 학위를 받은 아들을 보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는 말은 목이 메어 꺼내지도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한 안도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놓고 정민이 아기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어깨너머로 배운 노래를 불러주며 서로의 웃음소리를 나눴던 시간들. 이 손 놓지 않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젠 저 아이도 자기만의 길을 걷겠지. 순자 씨는 아들이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민이 잘 되기만 한다면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김순자 씨의 삶은 온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 새끼가 잘 되면 그게 내 보람이고 내 행복이지.
그녀는 자주 이 말을 읊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정민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날 정민은 어머니에게 고급스러운 한복을 선물하며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다부진 모습에 감격하며 돈은 필요 없으니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고생 끝이라며 안도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정민은 점점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정했던 그의 옷차림은 비싼 양복으로 바뀌었고 말투와 태도에서도 세상의 중심에 선 사람처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정민은 회사에서 만난 부잣집 딸 유경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유경은 강남의 큰 건물을 소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우아하고 세련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배경은 정민에게는 낯선 세계였지만 동시에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민은 어머니 순자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유경이라고 하는데 엄청 똑똑하고 집안도 너무 좋으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신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혼식 날 강남의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열린 성대한 결혼식은 순자 씨에게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와서 유창한 말솜씨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순자 씨는 어디에도 녹아들지 못한 채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이렇게 잘 되다니 정말 꿈만 같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며 혼자 눈시울을 붉혔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결혼 후 정민은 점점 바쁘다는 이유로 순자 씨와의 연락을 줄여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던 아들이 이제는 주말에도 잠깐 안부를 묻는 정도로 변했습니다. 엄마, 서울에서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그래요. 나중에 시간 나면 꼭 내려갈게요. 그의 말은 늘 비슷했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살이란 게 원래 바쁘고 정신없다더라.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날 잊지는 않겠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냉담한 태도에 그녀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어느 날 새벽 가게에서 일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땅에 떨어지며 깨졌고 몸이 휘청이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겨우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이마를 짚어보니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그녀는 한참을 앉아 숨을 고르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니 의사는 고혈압과 만성 피로를 경고하며 당장 일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마음이 놓였는지 그녀는 울컥하며 말했다. 미나,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힘드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아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의 반응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회사 일도 너무 바쁘고 유경이랑도 일이 많아서 당장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쉬면서 병원에서 약 잘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의 말은 걱정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속상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래. 내가 바쁘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냥 전화라도 가끔 해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대수롭지 않게 그럼요. 엄마, 제가 조만간 또 연락할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과의 대화를 마친 후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아들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바로 달려왔을 텐데. 이젠 나보다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해진 걸까? 그녀의 가슴 속엔 아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쓸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몸이 여전히 좋지 않았던 순자 씨는 아들이 오길 기다렸지만 정민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민의 며느리 유경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경은 딱딱한 말투로 어머니, 정민이 요즘 정말 바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아들이 그녀의 상태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게 부모 노릇인가 싶다. 순자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텅 빈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발이 묶인 듯 아들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들에게 조금씩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며칠 동안 마음을 졸이며 정민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아들은 여전히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반찬가게 문을 닫은 뒤 아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손가방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직접 담근 고추장과 멸치볶음,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니가 이걸 보면 엄마 생각의 마음이 조금은 돌아오겠지. 그녀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지만 낯선 도시의 풍경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길을 묻고 또 묻다가 겨우 아들이 산다는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입구의 경비원에게 여기 사는 정민이 엄마입니다. 라고 말하며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경비원은 냉담하게 사전에 방문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어렵사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엄마야. 지금 내 집 앞에 왔는데 좀 나와줄 수 있겠니? 그러나 정민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오셨어요? 저 지금 회의 준비로 너무 바빠서 당장 나갈 수 없어요. 아들의 말에 당황한 순자 씨는 엄마가 몸도 안 좋고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잠깐이면 돼. 라고 애원했지만 정민은 유경이한테 연락할 테니까 엄마는 일단 기다려요. 라고 짧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 유경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로비에서 순자 씨를 마주하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요즘 정민도 바쁘고 저도 일정이 많아서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유경의 말투는 예의는 갖추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민희가 요즘 바쁘다고 해서 얼굴 한번 보려고 왔어. 나도 오래 있을 건 아니야. 직접 담근 반찬 좀 전해주고 싶어서. 라고 말하며 가방을 열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유경은 멋쩍게 웃으며 어머님, 그런 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저희도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순자 씨의 손을 멈추게 했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민이 뒤늦게 집에 돌아왔지만 그의 태도 역시 순자 씨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서 불편해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환영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며 그래. 엄마가 괜히 너희 불편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아들의 집에서 하룻밤도 머물지 못한 채 서울역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저 멀리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엔 한없이 깊고 차가운 외로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김순자 씨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서 느낀 차가움과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는 그녀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저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너무 아들에게 의지하려 했나 보다. 민희가 잘 사는 게 나에겐 제일 중요한 거지. 라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그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시장의 단골들은 순자 씨가 만든 반찬이 맛있고 정성이 가득하다며 늘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피로감을 더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을 향한 허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게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에 젖어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단골 손님들은 하나같이 아쉬워하며 말렸습니다. 사장님 가게 없어지면 우리 밥상은 어찌하나요?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조금 쉬어야겠어요.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게를 정리한 뒤 순자 씨는 시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추천으로 작은 요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남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요양원 사람들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나 같은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참 어색하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그녀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텃밭을 가꾸며 순자 씨는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그녀가 직접 만든 뜨개질 커버가 놓여 있었고 그곳은 그녀만의 작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아들에게만 기대며 살았구나. 순자 씨는 고백하듯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녀는 요양원의 텃밭에서 자라는 고추와 상추를 보며 스스로에게 조금씩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외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서 기대는 대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애틋함이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미니가 돌아와 주겠지. 그땐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만나야지. 그녀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먼저 연락을 기다리거나 애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다른 요양원 친구들과 작은 바느질 모임을 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은 세월 속에 조금씩 묻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의 작은 마당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던 순자 씨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말끔하던 정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에 찌든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의 아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한마디를 꺼낸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놀랐지만 곧 평정을 찾으며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웬일이냐? 갑자기 여긴 왜 온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울먹이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유경이랑도 결국 이혼했어. 사업도 망해서 지금은 집도 없고 빚까지 떠안게 됐어. 너무 힘들어서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났어. 아들의 말을 들은 순자 씨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겪었을 고난이 머릿속에 그려졌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세월 자신이 받은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그녀는 아들에게 고개를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었다니 마음은 아프다 하지만 내가 나를 떠났을 때 엄마도 많이 힘들었다는 건 생각해봤니? 정민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외면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 엄마는 내가 어릴 적부터 최선을 다해 널 키웠어. 내가 성공하길 바랐고, 잘 되길 바라며 내 모든 걸 다 쏟았지. 그런데 내가 엄마를 멀리하고 결국 엄마를 잊었을 때 나는 이미 얘 역할을 끝냈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너에게 기대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정민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는 눈물로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순자 씨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나, 엄마를 찾은 건 고맙다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스스로 다시 세워야 해. 엄마가 널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뀌고 싶다면 그것도 얘 힘으로 해야 한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다독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는 여기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 너도 내 삶을 살아. 엄마는 이제 스스로의 행복을 지키고 싶어. 그날 정민은 요양원 문을 나서며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는 텅 빈 마당에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마음을 굳히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민희가 나를 이해하든 못하든 난 나 이해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여러분이 사연 속 어머니 김순자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들에게 한 선택이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